이번 절에서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 연산에 대해서 그 세부 동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커널의 파일 시스템은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 호출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파일을 새로 연다든가 열려져 있는 파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혹은 쓰고 혹은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아주거나 혹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꿔주거나 혹은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혹은 마운트되어져 있는 파일 시스템을 해제해주는 등의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하나의 파일을 찾는 과정들은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일반적인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파일을 열고 읽고 쓰고 그리고 닫고 하는 처리들에 대한 세부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의 파일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파일 열기 동작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 열기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호출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파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왜 파일을 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읽고 혹은 쓰고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이 파일 시스템 상에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적절한 처리 과정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파일 열기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전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서 어떤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파일에 대해서 현재 프로세스 혹은 현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지만 현재 사용자가 그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라이트 시스템 호출에 대한 처리를 막아주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일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파일이고 그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 파일을 읽거나 혹은 쓰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한 커널 내 자료 구조를 형성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커널 내 자료 구조로서는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이나 오픈 파일 테이블, 또 프로세스별 오픈 파일 테이블 혹은 버퍼 캐시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는 직접적으로 오픈 시스템 호출을 하거나 혹은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오픈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을 수행을 하도록 해볼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접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지정되어진 파일이 현재 유효한 파일인지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하드디스크의 아이노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루트 밑에 USR 밑에 소스 밑에 main.c라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값을 얻어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디스크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커널 영역의 메모리 내에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구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이다라는 것은 현재 오픈되어져 있는 파일의 디스크상의 아이노드들을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일종의 아이노드 리스트에 대한 캐시 테이블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후 특정 파일들에 대해서 아이노드를 액세스하고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디스크로부터의 접근이 아니라 빠른 메모리로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main.c라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값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현재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에 적재를 해주는 과정이 먼저 수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 커널 영역에는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 현재 시스템 내의 모든 오픈된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두게 되어지고 이 오픈 파일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열려진 파일에 대한 파일 열기 모드 값이나 혹은 파일 내에서 어디를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옵셋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에 적재되어진 아이노드 주소 같은 정보들을 저장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즉 현재 main.c를 오픈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 main.c에 대한 디스크로부터 가져온 아이노드 값이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인터와 그리고 그 파일의 시작점서부터 현재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지 0이었다라고 하면
아직 하나도 접근하지 않고 제일 시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파일의 열기 모드는 read only로 되었다라고 하면 읽기 전용으로 열렸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픈 파일 테이블은 시스템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의해 공유되어져서 어떤 특정 파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접근하게 되어졌을 때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보가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시스템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오픈 파일 테이블과 달리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또 별도의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 것을 두어서 현재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수행 과정 중에 꼭 하나의 파일만 오픈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현재 오픈한 파일에 대한 정보 중 시스템 오픈 파일 테이블 상에 어떤 영역에 있는 내용을 현재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할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세스 내의 모든 스레드 간에는 이 파일 테이블의 내용을 공유해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고, 현재 프로세스 내에서 해당하는 파일의 사용을 닫아주게 되어지면 이 항목을 제거해 줌으로써 소멸시켜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 항목에 저장되어지는 정보는 오픈이라는 시스템 호출 시 반환되어지는 하나의 반환값이 기술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 추후 우리가 파일 입출력 동작을 수행을 할 때 현재 프로세스 내에서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통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할당되어지는 오픈 파일 테이블은 보통 PCB 블럭 안에 저장이 되어져서 유지 관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성에서 보면 현재 main.c를 오픈했을 때 현재 프로세스의 오픈 파일 테이블 4번의 main.c에 대한 inode 값을 갖고 있는 오픈 파일 테이블 상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픈이라는 함수는 4번이라는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반환해주고 이후 파일 입출력하는 시스템 호출 내에서는 4번 파일에 대해서 동작해 주어라 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main.c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찾아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버퍼 캐시라는 것은 실제 디스크로부터 읽혀지거나 혹은 디스크에 쓰고자 하는 파일 블럭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시로 저장해주는 공간으로서 일종의 커널 영역에 존재하는 파일 입출력 캐시 메모리 같이 작업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버퍼 캐시의 내용은 그저 디스크 블럭 번호로만 관리되어져서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각각의 프로세스 내에서 같은 블럭들은 동일하게 캐싱하는 효과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일 열기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오픈 시스템 호출을 할 때 지정한 파일 이름을 통해서 inode 번호를 찾아내고 그것을 메모리 inode 테이블에 적재한 후에 그 정보를 오픈 파일 테이블의 새 항목에 기록을 해주고 그 정보를 다시 현재 프로세스의 오픈 파일 테이블 상의 새 항목으로 등록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 후 오픈 파일 테이블의 항목 번호를 오픈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으로 반환해주게 되어지고 이후 이 반환값을 가지고서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히 오픈되어진 파일은 읽기 혹은 쓰기 과정들이 동반되어지게 되겠죠. 자, 먼저 읽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read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읽기 작업을 처리해 볼 수 있는데, read라는 시스템 호출의 첫 번째 인수로는 오픈 시스템 호출로 반환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져요. 따라서 read 시스템 호출은 현재 그 자신의 오픈 파일 테이블에서 4번 항목에 대한 파일을 읽어드릴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오픈 파일 테이블의 4번 항목을 통해서는 시스템의 오픈 파일 테이블을 통해서 그 파일에 읽기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inode 주소 값을 통해서 메모리 inode 테이블 상에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inode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inode에서 실제 파일들이 어디 저장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블럭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옵셋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블럭이
커널 영역에 버퍼 캐시 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버퍼 캐시에 있으면 버퍼 캐시로부터 즉각적으로 읽어다가 버퍼에 저장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읽어드린 내용이 없어서 버퍼 내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해당하는 데이터 블럭을 읽어서 그 내용을 버퍼에 탑재한 후 사용자의 버퍼에 복사해주는 과정을 처리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버퍼 캐시 내에 새로운 데이터 블럭을 가져올 때 모든 데이터 블럭이 다 꽉 차 있어서 빈 영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버퍼 캐시의 특정 영역을 할당받고, 그 할당받은 영역이 혹시 이전에 수정되어진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디스크 블럭에 쓰고 나서 새로운 블럭을 가져오는 그런 교체 작업도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시스템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시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진 오픈했을 때 전달받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오픈 파일 테이블을 통해서 시스템 파일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그 항목을 통해서 현재 메모리 아이노드에 대한 주소값을 얻어내고,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 내에 있는 현재 쓰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값을 얻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 과정까지는 파일 읽기나 쓰기나 모두 다 동일한 처리가 일어나겠죠. 이후 현재 내가 특정 옵셋 위치에서 새로 쓰고자 하는 블럭이 이미 버퍼 캐시 내에 탑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서 버퍼 캐시에 있으면 그 내용에다가 버프라는 배열의 값을 저장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일단 파일 쓰기 작업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버프라는 배열의 내용을 저장할 블럭이 아직 캐시에 탑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하는 블럭을 디스크로부터 캐시로 읽어드린 후에 버퍼의 내용을 저장해준다라는 점이 읽기 모드와 조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럭 디바이스인 파일 입출력의 경우에 보면 4KB 한 블럭이고 그 안에 내가 230바이트만 저장한다라고 하더라도 4KB 중 230바이트는 갱신되었지만 실제 내가 데이터를 쓸 때는 한 블럭 단위로 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4KB의 나머지 블럭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읽어들여 오고 나서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는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특히 디스크 라이트의 경우에는 현재 블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을 디스크상의 데이터 블럭까지 써줘야 되지만 라이트 시스템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쓰도록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버퍼 캐시의 내용에 소위 널티빗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어서 캐시상에서 이 블럭의 내용이 교체되어지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플러시라는 호출을 통해서 버퍼를 비우고자 하는 처리가 일어날 때까지는 실제 쓰기 동작들을 지연시켜 줌으로써 이후 추가적인 쓰기 동작이 일어났을 때 디스크 입출력에 대한 처리 없이 캐시 내용의 수정만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처리를 수행을 해나갈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일 닫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역시 파일 오픈 시 반환되어진 디스크립터를 가지고서 파일을 읽거나 쓰는 등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파일의 사용을 모두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파일은 닫기 동작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제한되어져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을 파일들을 계속 오픈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닌 것이고, 특히 쓰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하거나 혹은 이 파일을 클로즈하기 전까지는 이 버퍼 캐시에 쓰여진 내용이 실제 디스크 블럭에 기록이 안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확실히 마치겠다라는 작업들을 명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클로즈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특정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을 닫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오픈 파일 테이블로부터 내가 닫고자 하는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을 닫을 것인지를 찾아주게 되어지겠죠. 실제 버퍼 캐시에 남아있는 현재 닫고자 하는 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 수정되었거나 혹은 새로 쓰여진 블럭이다 라고 한다면 디스크 블럭상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록해주게 되어지고, 일단 캐시 내용은 다음번에 재접근 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캐시 내용은 지우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해두게 될 거예요. 다만 현재 닫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역시 디스크 아이노드 테이블에 저장한 후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의 내용은 삭제해 주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 상의 주소를 담고 있는 시스템 파일 테이블 상의 항목도 삭제해 주고, 마지막으로 그 항목을 담고 있는 사용자 프로세스 오픈 파일 테이블에 대한 내용도 삭제해 줌으로써 파일의 사용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